안녕하세요. 법무빈 동주 형사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군인분들에게 제복은 단순한 직업의 상징이 아니죠. 20년, 30년 동안 쌓아온 명예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이름인데요. 근데 이 견고한 성벽이 단 한 번의 숙취운전으로 무너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한 군 간부님이 20년 동안 다수의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히 복무해 오신 뒤에 하루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적발된 0.044%라는 수치 때문에 파면과 퇴직급여 감액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으셨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인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넘어서서 직업과 생계까지 직역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군인분들의 음주운전은 왜 일반인 분들의 음주운전 사건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징계를 방어할 수 있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군 복무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 실전 전략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상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경찰 조사 이후에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군인분들은 다릅니다. 첫 번째로 형사 절차에서 군 검찰과 군사 법원 혹은 관할에 따라서 민간 법원에서 처벌 수위를 다루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징계 절차를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소속 부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요.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둘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군 인사법상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징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즉 징계위에서 아무리 잘못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도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군인분들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정교하게 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군인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성공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중 알코올 농도 0.044%로 적발되셨던 20년차 군 간부님의 사건인데요. 의뢰인분은 사건 전날 후임 군 간부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로 귀가하는 등 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생활을 관리해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부모님의 긴급한 연락을 받고 급하게 운전대를 잡았는데 가는 길에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충분히 숙면을 취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한순간의 판단이 좀 화근이 되었는데요. 일반인 분들이라면 면허 정지 수준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군인 분들이라면 좀 다릅니다. 군인에게는 품위 유지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적용돼서 해임이나 파면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이었습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그 당시 세운 징계 방어 핵심 전략은 5가지였는데요. 첫째로는 일단 무결점 복무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간 단 한 차례의 징계나 전과 없이 다른 군인들의 모범이 되어온 분들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그동안 다수의 표창장을 수여받으셨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고의가 아니라 일회성 실수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서 비난 가능성을 차단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자고 일어나서 다 깬 줄 알았다 라는 말은 좀 설득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드마크 공식이란 섭취한 알코올과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전날 음주 종료 시점부터 다음날 아침 단속된 시점까지 약 7시간의 간격을 정밀하게 좀 분석해서 그 결과 의뢰인의 신체 조건상 알코올이 이미 대부분 분해되어 있어야 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법을 일부러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또 통상적으로는 술이 다 깼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던 부분들이 징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파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사고 없는 단순 적발임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가 동반되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매우 짧았다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익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넷째로는 두터운 신망과 탄원서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동료와 후임들로부터 존경받는 군 간부셨는데요. 다수의 탄원서를 통해서 의뢰인이 평소 어떤 군인이었는가를 징계위원회에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형 가정으로서의 현실적인 피해 발생하는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는데 이번 징계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생계와 그리고 향후 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명하면서 징계의 파급 효과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던 부분이 주요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 대신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에서는 벌금형, 그리고 징계처분에서는 감봉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과 명예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모두 지키는 값진 결과였는데요. 군인분들에게 음주운전은 단순히 벌금을 얼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군인으로서 남을 수, 내가 생활할 수 있는가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징계위원회에 가서 무작정 선처를 구하는 것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전에 형사 수사 단계에서부터 징계 수위를 낮출 명분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법적 검토와 객관적인 자료에서 나옵니다. 지금 군대에 소속되어 있고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징계 통보를 받으셨으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0.044%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파면되고 누군가는 복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초기 대응과 전략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군인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내가 징계위원회에 가서 뭔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데 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서 사안을 부인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들, 징계위원회에서 더 고려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을 법리에 맞춰서 주장을 해간다면 징계위원회 분들 역시 이런 분들을 더욱더 비중 있게 다루고, 또 하나 의뢰인이 상황을 굉장히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많이 고려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안 좋게 보이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군인분들의 음주운전 대응법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결과는 상황이 아니라 대응이 만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의 판단이 앞으로의 군생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